2025년 하반기 호랑이띠는 사주학적으로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시기로 그동안 막혔던 일이 서서히 풀리며 반등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을목의 해는 호랑이띠와 비견 관계에 있어 자신감이 높아지고 경쟁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만 재물운은 수입보다는 지출이 늘어나기 쉬운 시기이므로 금전거래나 투자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운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회가 열릴 수 있으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 기존의 것을 잘 다듬고 확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애운은 강하지 않으나 진심 어린 배려와 이해를 통해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때입니다. 건강 면에서는 바쁜 일정 속에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호랑이띠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돈을 가져다 주는 물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호랑이띠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을 가져다 주는 물건 첫 번째는 쌀 한 줌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호랑이띠가 쌀을 천에 싸서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은 사주학적으로 금전운을 높이는데 매우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쌀은 오행 중 토의 기운을 가진 대표적인 물질로 토는 금을 낳는 오행의 흐름에 따라 재물의 근원이 되는 기운입니다. 즉, 쌀을 지갑에 넣는 것은 재물의 뿌리를 상징적으로 몸 가까이 두는 것으로 재물운을 안정시키고 풍요를 끌어오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강한 불의 기운이 지배하는 해입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목의 기운을 갖고 있으며 목생화의 원리에 따라 불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재물운은 불안정해지고 쉽게 흘러나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토의 기운이 개입하면 과도한 불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쌀을 소량 지갑에 넣는 것은 기운을 안정시키고 재물의 흐름을 지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갑은 금전 에너지가 머무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쌀이라는 풍요와 복의 상징을 넣는다는 것은 씨앗을 심는 행위와 같아 돈이 자라고 번성할 수 있는 에너지의 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주학에서는 물질뿐 아니라 그 물질이 가진 상징성과 기운의 흠도 중요하게 보는데 쌀은 오랜 세월 동안 생명과 풍요를 상징해온 물건으로 재물운을 기원하는데 매우 적합한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특히 호랑이띠는 토와 원래는 상극 관계이지만 쌀은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재화작용을 하여 상극을 조화로 전환시켜줍니다. 이로 인해 기운이 막히지 않고 순환하며 돈이 새지 않고 모이게 하는 힘이 생깁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깨끗한 천, 특히 밝은색이나 붉은색 천에 쌀 20알 정도를 소량 넣어 지갑 안쪽에 보관하면 좋으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쌀을 새 것으로 교체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2025년 하반기 호랑이띠의 금전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을 가져다 주는 물건 두 번째는 호환석입니다. 호환석은 황갈색 또는 금색 계열의 광택이 도는 수정류 원석으로 마치 호랑이의 눈처럼 강렬하고 깊이 있는 에너지를 지닌 돌입니다. 고대부터 용기, 보호, 재물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동양에서는 불을 지켜주는 수호석으로 유명합니다. 오행으로는 토와 금의 기운을 함께 지니고 있어 재물을 부르고 지키는 작용을 합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천간의 을은 목, 지지에 사는 강한 화의 성향을 지닙니다. 이 해는 불의 기운이 유독 강하게 작용하는 해인데 호랑이띠는 본래 목의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목생화의 원리에 따라 이 불의 기운을 더욱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불의 기운이 지나치면 금, 즉 재물의 기운이 녹아버리거나 안정되지 못하고 흩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025년 하반기의 호랑이띠는 자신의 강한 기운으로 인해 재물운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금의 기운을 보강해줄 수 있는 보조물인데 호환석은 토생금의 오행 흐름을 통해 금의 기운을 만들어내고 보완해주는 강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즉, 호랑이띠가 호환석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 재물의 기운을 몸 가까이에 두고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며 재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기운의 흐름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갑은
돈이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호환석을 소량 보관하면 금전의 흐름에 대한 통제력과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호랑이띠와 호환석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모두 호랑이의 기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주학적으로 호랑이는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 결단력을 상징하며 호환석은 그런 성향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원석입니다. 따라서 호랑이띠가 호환석을 지니면 재물운뿐 아니라 돈을 모으기 위한 판단력과 기회 포착력도 상승하게 됩니다. 지갑에 넣는 것도 좋지만 팔찌 형태로 착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호환석의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몸의 기운과 함께 순환하면서 더욱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목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로 여겨지는데 왼손에 착용하면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작용을 하여 재물운을 더욱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나 사람의 질투, 경쟁의 기운으로부터 자신의 재물 기운을 보호해주는 방패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호랑이띠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을 가져다 주는 물건 세 번째는 붉은색 천조각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오행 중 화의 기운이 매우 강한 해입니다. 특히 사는 지지 중에서도 순수한 화를 의미하며 을목은 그 불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연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해의 호랑이띠, 즉 목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은 목생화의 작용으로 화의 기운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호랑이띠에게는 2025년이 기운이 과도하게 타오르는 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동력과 추진력은 강하지만 기운의 과열로 인해 돈이 쉽게 빠져나가거나 재물이 안정되지 않는 흐름이 될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이럴 때 사주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운의 균형과 조화입니다. 붉은색은 오행에서 불을 대표하는 색으로 단순히 불을 더한다는 의미보다는 불의 기운을 내면에 고정시키고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정의 상징이 됩니다. 붉은색 천조각을 지갑에 넣는다는 것은 지갑 속의 재물 에너지를 불의 기운으로 감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외부의 불안정한 기운이나 재물 손실의 기운으로부터 지갑을 일종의 보호막처럼 감싸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붉은색은 양기를 강화하는 색이기 때문에 호랑이띠처럼 강한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강한 화의 해를 지날 때 그 기운을 자기 안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색이 됩니다. 다시 말해 밖으로 뿜어내는 기운이 아니라 안으로 끌어당기고 지니고 유지하게 도와주는 작용을 하죠. 특히 지갑은 돈의 집으로 여겨지는 공간인데 이 안에 붉은 천을 넣는 것은 돈의 기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문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붉은색 천은 가능한 한 깨끗한 상태여야 하며 종교적인 문양이나 불필요한 글자가 없는 순수한 천일수록 좋습니다. 크기는 작아도 상관없지만 접어서 지갑의 구석에 잘 보관하고 오염되었거나 색이 바랬다면 새 것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음력, 보름이나 초하루 혹은 입추나 추분 같은 절기 시점에 교체하면 운의 흐름과 더 잘 맞습니다. 또한 지갑은 늘 깔끔하고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 속이 어지럽거나 필요 없는 물건이 가득하면 돈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템들은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보다는 개인의 믿음이나 관점에 따라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금전운을 높이는 데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물건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목표를 향해 꾸준히 실천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가로 호랑이띠가 2025년 하반기에 조심하거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과도한 확장과 투자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열정과 추진력은 넘치지만 금의 기운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돈과 재산, 진리를 지키는 힘이 약화됩니다. 그 결과 무리한 사업 확장이나 대출, 투자, 보증 등은 재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수익을 노린 결정이나 검토가 부족한 계약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부분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2025년의 지지인 사와 호랑이띠의 이는 사주적으로 원진살 관계입니다. 원진살은 직접 충돌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묘한 거리감과 감정적 불편함을 유발하는 기운으로 하반기에는 가까운 사람과의 오해, 감정의 골, 불신 등의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의 불편한 감정이 쌓이기 쉬우므로 직장 동료나 친구, 가족과의 대화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충동적인 결정과 성급한 행동입니다. 화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감정의 폭발이 잦아지고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추진력이 강하고 결단력이 좋은 띠이지만 이 시기엔 그 기질이 성급함이나 고집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즉흥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시간을 두고 주변의 조언을 듣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불 관련된 실제 사고나 건강 문제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행에서 화가 과하면 열기, 폭발, 화재, 전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주방 화재, 전자기기 과열, 여름철 온열 질환 또는 심장과 간, 혈압 관련 건강 문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땀이 많아지고 체온이 높아질 수 있는 여름철엔 냉한 성질의 음식으로 몸의 불균형을 다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물의 흐름을 가볍게 생각하는 소비 습관입니다. 화의 기운은 움직임이 많고 그로 인해 돈의 유입과 지출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과소비, 충동 쇼핑, 잦은 외식, 무계획적인 여행 등은 금전운을 약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흐름을 만들기 쉬우므로 지갑을 단정히 정리하고 재정 계획을 명확히 세우며 불필요한 유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호랑이띠이신 분들 2025년 하반기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